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분이라서 흉내 한번 내봤는데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객분 이름이 들어간 보험은 9건에 매월 72만 8,950원씩 내고 계셨습니다. 본인 보험 5건에 월라이프 보험료 53만원, 그리고 배우자님 보험 2건에 12만 5천원, 따님 보험 2건에 7만 2,450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고객분 보험으로 9건에 72만 8,950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좀 전에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심각한 거지?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아직 잘 모르시겠죠? 계속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의뢰자인 남성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고요. 추가로 여기 사모님이 갖고 계신 보험이 추가로 3건이 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보험은 총 5건에 27만 6,950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월 납입 보험료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54세 남성 고객분 보험 5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납입 기간을 더해보니까 무려 259년, 51세 사모님 납입 기간 5건을 더해보니까 무려 271년, 따님 보험 85년 납입기간짜리 하나, 10년 납입기간짜리 하나, 이렇게 2건 납입기간이 95년. 이렇게 가족분들의 납입기간을 모두 이렇게 더해보니까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625년이었습니다. 와. 처음에는 제가 눈이 잘못됐나? 전산이 잘못됐나? 분명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57년, 85년, 58년. 매월 내는 돈이 87만 9,500원도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3년마다 계속 오른다는 거죠. 100세까지. 돈도 내기도 힘들지만 납입보험료도 많지만 625년인데다가 100세까지 이거를 3년마다 계속 오른 돈을 내야 된다니 이 보험을 갖고 갈 수 있겠냐고요. 어느 보험 설계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한 보험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입할 때는 그렇죠. 보통은 보험 설계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갱신이라도 많이는 안 오릅니다. 몇백 원, 뭐 기껏해야 1,000원, 2,000원 밖에 안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뭔 개소리야! 한 상품 안에 특약이 하나만 있냐고요. 한 상품 안에도 특약이 5개, 10개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마다 100원, 200원 이렇게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한 상품 안에도 10개가 있고 이 상품이 무려 이 집안에 11개인데 그러면 3년마다 오르는 특약이 한 상품에 11개라면 100개가 넘게 되네요. 와, 3년마다 100개 특약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험료 폭탄은 정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3년 갱신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이렇게 한 집안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10개 넘는 보험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3년 갱신형 보험이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3년 갱신형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족 모두가 3년 갱신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객분 기분도 안 나쁘고 두 분이서 부부싸움도 안 할 수 있게 제가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처음 의뢰했던 남자분은 와이프 친구가 이렇게 해준 보험이다 보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라고 이렇게 남자로서 얘기도 못 하겠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친구가 믿고 해준 거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국엔 내용이 이 지경이 된 거였습니다. 여기 해지된 보험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해지된 거, 실효된 거 포함해서 총 27건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정상 유지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10년부터 가입한 보험부터 해서 9건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만기된 보험 3건, 요거는 뭐 치아보험이네요. 그리고 실효된 보험도 있고, 그래서 친구가 해준 보험 중에 실효된 거와 해지된 보험을 들여다보니까 무려 1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가입해주고 조정해준다면서 또 몇 개 깨고 다시 들게 하고 또 깨고 들고 깨고 그동안 낸 돈은 누가 보상해주냐고요.
야, 정말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잘 똘똘한 보험 몇 건만 해가지고 비갱신형으로 드러났다면 쭉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던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깰 거를 고려해서 가입을 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들고 깨고 한 시간이 벌써 10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도 똘똘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잖아요. 여기에 친한 친구가 이제 와서 보험도 해주고 이러면서 들고 깨고 10년 동안 이렇게 낭비된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와, 제가 지금 원래 욕은 안 하는데 오늘은 욕 좀 하고 싶네요. 욕 좀. 욕을 해도 풀리지가 않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험 내용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남성 고객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몇 건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S화재 보험으로 2010년 12월에 가입하셨고요. 월 납입보험료 15만 6,720원입니다. 여기도 납입기간은 56년. 기본계약, 진단비 나오는 특약, 수술, 입원, 운전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진단비는 3,000씩 들어가 있네요. 입원도 크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당시만 해도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 특약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보험이 무겁다고 말해야 되나?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새 차를 하나 뽑았는데 차를 구입하는 조건이 스페어 타이어를 한 7개 정도를 같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도 싣고 트렁크에도 계속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차는 속도도 안 나오고 효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기름도 계속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차 연식은 떨어지는데 기름은 더 많이 들어가고, 기본 계약이 그런 느낌입니다. 과도하게 보험료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한 건으로 똘똘하게 구성을 하면 기본 계약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만 들어가면 되지만 보험이 5건이다. 그러면 기본 계약이 벌써 2만 원 이상, 기본 계약만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5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험 자체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험도 같은 상품인데요. 이거는 2015년 5월에 가입한 상품이시더라고요. 월 납입 보험료 14만 3,152원. 이것도 납입 기간이 51년. 여기도 이제 기본 계약이 많죠. 여긴 더 많네요. 스페어 타이어만 8개를 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상품은 3대 진단비는 갱신형이 아니라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 3년마다 오르는 갱신형으로 돼 있네요. 세 번째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상품을 계속 한 거 보니까 친구분이 이 상품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에 가입하셨고요. 월 납입보험료 16만 5,662원. 여기도 납입기간 51년. 여기는 월 납입보험료가 조금 높네요. 16만 원. 보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본 특약 5개.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 5개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은 제가 뭐 잘못 봤나요? 보장 내용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네요. 이 보험이 16만 원이라고요? 아니, 보장 내용도 별로 없는데 3대 진단비도 없고 질병 수술, 상해 수술 없고 상해 입원 만원, 골절 30만 원, 이거를 한 달에 16만 5,600원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보험이 16만 원이라뇨.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보험 가성비는 꽝이네요. 꽝. 보험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려면 한번 상황을 만들어서 가정을 해보고 과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본다면 이 보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객분이 뇌경색으로 한번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평소랑 좀 느낌이 달라서 재빠르게 119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구급차가 와서 싣고 바로 응급실에 간 거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혈전 용해 치료 받고 며칠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돼서 4일 만에 퇴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도 걸렸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도 갔고 그다음에 입원도 했고 혈전 용해 치료도 받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실손보험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지 한번 기존 5건 보험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뇌경색의 입원처럼 상황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총 8만원 받으십니다. 뇌경색 진단금 0원. 뇌경색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질병 입원 2만원 있어서 4일 입원하셨으니까 8만원 받으시겠네요. 뇌경색에 걸리시고 응급실 가고 혈전용해 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해도 한 달 내는 보험료 56만원보다 이번에 받을 보험금이 더 작네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최근에 비슷한 내용이 마침 있어서 한번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분도 혈압이 있으셔서 30년 갱신짜리 할증 플랜으로 해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병원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얼마 받을까요? 이분은 2,100만원 받으십니다. 뇌경색이니까 여기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1,000만원, 수술은 안 했고 혈전용해 치료만 받았으니까 뇌경색 혈전용해 치료비 10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 기존에 5개 보험 56만원 내면 뭐합니까? 이 7만원짜리 하나 보험보다도 못하는데, 이래서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가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원칙 중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보장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자분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 설계사 친구랑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선 제가 방향만이라도 잡아드렸습니다. 첫째, 현재 보험 상품이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일부만이라도 비갱신으로 돌려서 납입보험료 폭탄을 좀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약도 드시고 있어서 다른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 무해지 환급형 암보험 있잖아요. 건강체 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도 되시고 하니까 암 쪽이라도 비갱신을 우선은 돌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둘째, 이 고객분에게 제일 취약한 게 혈관질환 치료비잖아요. 이 혈관질환 치료비를 좀 보완하시면 좋겠는데 뇌경색이나 협심증도 보장이 되고 현재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갱신형이나 20년 갱신짜리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거기에다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까지 넣어가지고 혈관질환 치료비를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이 친구분에게 추가 설계를 받더라도 제3자인 다른 설계사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어려울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지인 때문에 이렇게 한 보험사만 과도하게 들어져 있다면 한 번쯤은 다른 사람한테 점검을 부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보장 점검 분석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무료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